차가운 빗줄기가 박하준의 흐릿해지는 의식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어둡고 지저분한 뒷골목, 그는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은 이미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생명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자 서지은의 얼굴과 함께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악마 같은 남자 TK그룹의 황태자 김태민의 비웃는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지만 용감했던 청년 박하준. 그는 단지 서지은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녀를 김태민의 마수에서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김태민은 서지은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함정을 팠고 결국 하준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에 내몰린 것이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내 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사그라지는 숨결과 함께 그의 영혼은 처절한 원한과 복수심을 새기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련님, 신우, 도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박하준은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하고 넓은 방이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박하준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 어딘가 멍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값비싼 실크 잠옷을 걸친 병약해 보이는 낯선 청년의 모습. 신우 도련님,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신을 신우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가정부의 말에 하준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양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왔다. 김신우, 24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TK그룹 김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는 김태민의 이복형.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형 혹은 멍청이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어릴 적 겪었던 의문의 사고 이후로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늘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김신우의 몸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의 과거로. 박하준, 아니, 이제는 김신우가 된 그는 한동안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기묘한 희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자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원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바보형의 가면을 쓰고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신우 하준는 어눌한 말투로 간신히 대답하며 가정부를 물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김신우의 기억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동생 김태민이 그를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했는지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김태민, 내 놈은 이제 끝났다. 네가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 바보형이 내 놈의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표정,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만한 기운. 바로 김태민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신우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형,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었어. 정말 한심하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가족 식사가 있는 거 몰라. 아버지께서 단단히 화나셨다고. 또 형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아서 기어 나오도록 해. 김태민은 신우에게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이복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신우하준는 자신을 향한 김태민의 경멸과 모욕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사례를 간신히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철저하게 바보형 김신우를 연기하며 힘을 키우고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둬라 김태민. 내 놈의 그 오만한 웃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날이 곧 올 테니. 그는 김신우의 기억을 더듬어 그가 평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투를 썼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김신우는 말이 없고 늘 주눅 들어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가끔씩 의미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아이처럼 단순한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야말로 바보 그 자체였다. 저녁 식사 시간 신우하준는 최대한 어눌하고 불안한 모습을 연기하며 식탁에 앉았다. 김 회장은 여전히 근엄한 표정으로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고 김태민은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지은도 있었다. 그녀는 김태민의 약혼녀 자격으로 가족 식사에 참석한 것이었다. 3년 전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마도 김태민과의 약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탓이리라. 신우하준는 서지은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바보 연기를 이어갔다. 그는 음식을 흘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식사 분위기를 망쳤고 김태민의 조롱과 아버지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지은,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김태민 내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식사가 끝난 후 신우하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의 김신우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귀의 냉혹함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 그리고 처절한 복수극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바보형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김태민의 처절한 몰락과 함께 그가 되찾고 싶은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김신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박하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철저하게 바보 김신우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신우의 희미한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진짜 김신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김신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만 동시에 늘 주눅 들어 있었고 감정 표현에도 서툴렀다. 그는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보살피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에게조차 그는 그저 골칫거리이자 TK그룹의 흠집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준 이제부터 신우로 칭함은 이 바보라는 가면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견디기 힘든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날카로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을 가진 그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척 연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견뎌내야만 했다. 이것만이 김태민과 그 일당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며칠 동안 신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는 김신우의 일기장 만약 존재했다면 이나 물건들을 통해 그의 과거를 유추하려 했지만 그의 방은 마치 그의 머릿속처럼 텅 비어있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는 주로 저택의 하인들이나 경호원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TK그룹 내부의 분위기와 권력관계, 그리고 김태민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인들은 바보 도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그것은 신우에게 더없이 좋은 정보원이 되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신우는 TK그룹의 회장, 즉 김신우와 김태민의 아버지인 김주성 회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비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직 그룹의 이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친아들마저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장남인 신우를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든 지원과 애정을 차남 김태민에게만 쏟아붓고 있었다. 김태민 역시 그런 아버지의 비호 아래 그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었다. 그는 약혼 여인 서지은에게조차 소유물처럼 대하며 그녀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서지은. 그녀는 신우 하준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픔이자 동시에 그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현재 김태민의 강압적인 태도와 집착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파혼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TK그룹과 서지은의 가문 사이에 얽힌 복잡한 사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널 그 지옥에서 구해줄게. 그리고 김태민 내놈은 내 손으로 직접. 신우는 밤마다 홀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김신우의 어눌한 말투와 행동 뒤에 예리한 관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숨기고 TK그룹 내부의 약점과 김태민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박하준으로서 경영했던 작은 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TK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들을 분석했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정황들을 포착해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김태민이 최근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그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김태민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위장 사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신우는 이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어 김태민에게 첫 번째 타격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보 연기를 10분 활용했다. 그는 김태민의 서재에 우연히 들어가 커피를 쏟는 척하며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기밀 서류들을 몰래 빼내 사진을 찍었고 실수로 김태민의 컴퓨터를 만지다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또한 김 회장 앞에서 김태민이 사업 파트너에 대해 뒷담화했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반복하여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김태민은 처음에는 그저 바보형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렇게까지 연이어 사고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가 신우를 추궁하려 해도 신우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미안해, 태민아. 내가 또 잘못했어. 라며 울먹일 뿐이었고 김 회장 역시 저놈가한테 뭘 기대하겠냐며 오히려 김태민을 나무라기 일쑤였다. 신우 하준우의 이러한 교란 작전은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김태민의 리조트 개발 사업은 계속해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그의 예민한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설마 그것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보형의 소행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 하준는 서지은과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프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김신우 특유의 어눌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지은 씨, 꽃 예뻐요. 그는 정원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에게 건넸다.
서지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시아주버니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신우 씨. 정말 예쁘네요. 신우 하준는 그녀의 미소를 보자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는 존재로 그녀의 곁에 머무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복수 계획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바보라는 가면을 쓰고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신우 박하준의 복수 계획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박하준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다. 대신 바보형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김태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겨냥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본격적인 움직임은 김태민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김태민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아버지 김주성 회장의 인정을 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신우 하준는 과거 박하준으로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김태민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계획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과 사업적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냈다. 그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형식을 빌려 이 정보들을 TK그룹의 주요 경쟁사들과 몇몇 양심적인 언론 기자들에게 은밀하게 흘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며칠 뒤 TK그룹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혹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TK그룹을 공격했고 여론 또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김태민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며 허둥댔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경쟁사의 음해라고만 생각했고 설마 자신의 바보형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태민은 김주성 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룹 내 그의 입지 또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우 하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보의 얼굴로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동시에 신우 하준는 서지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김신우의 어눌하고 순수한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지은을 향한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우연히 그녀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나타나 작은 위로를 건넸고 어쩌다 보니 그녀가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냈다. 한 번은 서지은이 김태민과의 다툼 끝에 밤늦게 홀로 집을 뛰쳐나왔을 때였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신우 하준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밤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어눌한 말투 속에는 어떤 꾸밈이나 계산도 없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고 서지은은 그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금 모자란
시아 주버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김태민은 이런 신우하준의 변화와 서지은과의 미묘한 관계를 감지하고 극도의 불쾌감과 함께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과거의 김신우는 서지은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늘 주눅들어 있던 존재였다. 그런데 최근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는 신우하준에게 사람을 붙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방을 몰래 뒤지기까지 했다. 신우하준은 김태민의 이런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김태민의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 몇 가지 떡밥을 흘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우연히 자신의 책상 위에 고도의 수학 공식이 적힌 종이를 놓아두거나 실수로 세계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메모를 떨어뜨리는 식이었다. 그리고 김태민이 그것을 발견하고 의아해하면 그는 그저 그게 뭔데요, 유진이가 그림 그려준 건데 라며 바보처럼 웃어넘길 뿐이었다. 김태민은 혼란스러웠다. 김신우는 여전히 바보 같았지만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바보형이 정말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형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것은 곧 광기로 변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서지은 역시 신우하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그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순수함과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비범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자신과 딸 유진이 자신들의 아이가 있다면 혹은 유진이라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애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과 보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김태민과의 불행한 약혼 관계에서 벗어나 어쩌면 이 바보 도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까지 꾸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는 아직 신우하준의 진짜 정체와 그가 품고 있는 처절한 복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신우하준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김태민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고 동시에 서지은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김태민과 같은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더욱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어느 날 밤 신우하준은 김태민의 비밀 금고에서 그가 불법적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것만 있다면 김태민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김태민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신우하준을 바보로만 보지 않는 듯했다. 두 형제 아니 두 원수 사이에 본격적인 대결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태민의 비밀 금고 앞에서 마주친 절체절명의 순간 김신우 박하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먼지떨이를 흔들어 보였다. 태민아, 나 청소, 엄마가 방이 너무 더럽다고. 그의 어눌한 말투와 바보 같은 표정 연기는 완벽했다. 김태민은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다시 경멸과 조롱이 담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신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형일 뿐이었다. 설마 저런 인간이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 했을 리가 없다고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청소는 하인들 시키면 되잖아. 형은 제발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고나 치지 마 알았어. 김태민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신우하준을 거칠게 밀치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신우하준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그의 입에는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김태민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파악한 후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태민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자금 횡령과 배임, 심지어 과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추악한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신우하준은 더욱더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신우라는 바보의 가면을 이용하여 TK그룹 내부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김태민의 추가적인 비리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는 때로는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때로는 우연히 중요한 서류를 발견하는 척하며 김태민의 숨통을 조여갈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그는 또한 서지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바보형 김신우의 모습으로. 그는 서지은이 김태민의 폭력과 집착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마치 우연처럼 그녀 곁에 나타나 작은 위로와 도움을 건넸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말없이 선물하기도 하고 그녀가 밤늦게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주기도 했다. 서지은은 그런 신우하준의 모습에서 이상한 위안과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바보였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가 보여주는 예리한 통찰력이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단호한 눈빛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보 시아주버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신우하준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서지은에게 김태민의 실체를 깨닫게 할 단서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히 김태민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를 서지은이 보게 만들었고 실수로 김태민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대화 내용을 그녀가 엿듣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과거 김태민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익명으로 서지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지은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 김태민은 비록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달콤한 미래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나오는 증거들과 신우하준의 알 수 없는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김태민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지 깨닫기 시작하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태민은 서지은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서지은을 더욱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바보형 김신우가 있다는 확신을 굳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신우하준을 단순한 골칫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우하준 역시 김태민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김태민이 먼저 칼을 빼들었으니 그 역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김태민을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서지은을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하준은 과거 박하준으로서 활동했던 시절에 옛 동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박하준이 죽기 직전까지 개발했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그 권리를 신우하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또 다른 기회와도 같았다. 이 기술만 있다면 그는 TK그룹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업을 건설하고 김태민에게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은 과거 박하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기술이기도 했다. 이 기술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은 비단 김태민뿐만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적들이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신우하준은 서지은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박하준으로서 겪었던 과거의 비극, 그리고 김신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복수를 계획하게 된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다. 물론 환생이라는 비현실적인 부분은 적절히 각색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지은은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함께 아파했고 그의 복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전사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동맹은 그렇게 굳건해졌다. 그들의 앞날에는 김태민의 마지막 발악과 함께 어쩌면 더욱더 강력한 미지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한 그들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서지은으로부터 김태민의 추악한 실체와 박하준 김신우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그의 환생에 대한 모든 비밀을 전해 들은 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TK그룹과 자신의 가문의 등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신우하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한편 김태민은 연이은 사업 실패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바보형 김신우에게서 느껴지는 정체 모를 위압감에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신우하준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더욱더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아서라도 신우하준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과거 TK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 흥룡회, 하이롱후이였다. 신우하준은 이미 김태민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서지은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 또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박하준으로서 죽기 직전 옛 동료로부터 건네받았던 혁신적인 기술 특허,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군사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었고, 과거 그의 아버지는 이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봉인하려다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 세력의 음모에 휘말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흥룡회와 그들과 결탁한 일부 부패한 권력층이 있었다. 김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원수이자 박하준, 김신우의 숙적인 바로 그들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우하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김태민 개인을 넘어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악의 세력 전체를 향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형의 가면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냉철한 전략가이자 강력한 응징자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때였다. 그는 먼저
서지은의 도움을 받아 김태민과 흥룡회의 접선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곳에 치밀한 함정을 설치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어눌한 노동자나 평범한 대학생으로 위장한 그림자 조직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 박하준의 아버지, 진정한 애국자이자 불운한 천재 과학자였던 박 회장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들이자 그의 죽음 이후 복수를 다짐하며 와신 상담에 온 숨은 실력자들이었다. 그들은 박하준의 환생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과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다. 운명의 밤, 김태민은 흥룡회의 간부들과 비밀리에 접선하여 신우 하준의 제거를 의뢰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방을 포위한 경찰 특공대와 함께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한지훈 아니 박하준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김태민 내놈의 악행도 여기까지다. 박하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태민과 흥룡회 간부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박하준과 그의 세력, 그리고 경찰의 합동작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서 다수의 흥룡회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에서는 대량의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그들이 저질러온 온갖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태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보 형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심판하는 냉혹한 복수기였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김신우가 아니지 넌 누구냐고. 박하준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 놈이 죽인 박하준이다. 그리고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이기도 하지. 그의 말에 김태민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흥룡회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박하준은 그들의 배후에 더욱더 거대하고 강력한 국제범죄 카르텔 판테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테온은 전 세계의 검은 자금을 움직이고 각국 정부와 군수산업체에까지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하준의 아버지가 남긴 혁신적인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태민은 단지 그들의 작은 장기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박하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 그리고 새롭게 규합한 세력을 총동원하여 이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서지은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며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가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박하준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 진천명, 첸티엔밍을 되찾은 그는 서지은의 손을 잡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만이 아닌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더 큰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충직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흥룡회, 셰이롱후이의 괴멸과 김태민의 체포는 예상대로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 판테온을 자극했다. 판테온은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수 산업까지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는 초국가적인 범죄 카르텔이자 그림자 정부였다. 그들은 수십 년 전 진천명 첸티엔밍의 아버지 박 회장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군사기술, 이제는
프로젝트 아크로 명명된을 손에 넣기 위해 천무각 TN 우극을 배신하고 와해시켰던 장본인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마지막 계승자인 진천명과 그가 가진 비밀 장부가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이다. 판턴의 방역은 흑룡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조작하여 진천명이 새롭게 설립한 하이테크 기업 아크솔루션즈를 공격했고, 동시에 국제적인 해커 조직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아크의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다. 또한 각국 정부 내부에 심어둔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진천명과 그의 동료들을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려는 여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서지은과 강유진을 다시 한번 납치하여 진천명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진천명은 이미 판턴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천무각의 생존자들을 규합하고 박하준으로서 활동했던 시절의 옛 동료들, 그리고 새롭게 그의 편에 합류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판턴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오소연이라는 강력한 지지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를 돕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소.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저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오. 진천명은 비장한 각오로 선언했다. 그는 먼저 판턴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과 비밀 계좌들을 찾아내어 국제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지휘 아래 백도사 바이다오 씨와 같은 금융 전략가들과 익명의 화이트 해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판턴의 경제 시스템은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다. 다음으로 그는 10년 첸 리안과 강감찬, 장한잔 장군이 이끄는 천무각의 정예 요원들을 동원하여 판턴의 핵심 간부들과 비밀 아지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진천명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초인적인 무술 실력과 지략으로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무신 우쉔과도 같았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서지은 역시 이 거대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YS그룹 만약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와 연결된다면, 혹은 그녀가 새롭게 일군 사업체의 합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여 판턴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그녀는 국제적인 여론을 천무각에 유리하게 이끌고 각국 정부가 판턴의 실체를 깨닫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만드는 외교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고, 진천명의 곁에서 함께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로 성장해 있었다. 마침내 진천명은 판턴의 수뇌부가 은신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대서양의 한 비밀 인공섬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판턴의 모든 비밀과 함께 그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검은 자금,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인공섬에 대한 공격은 그야말로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았다. 첨단 스텔스 잠수함과 전투기, 그리고 천무각의 정예 요원들이 육해공 3면에서 동시에 섬을 공격했고, 판턴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과 최정예 용병 부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진천명은 직접 선봉에 서서 적진을 돌파했고, 마침내 판턴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판턴의 최고 지도자는 놀랍게도 과거 진천명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 즉 천무각을 배신하고 판턴을 창설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야망과 권력욕 때문에 스승과도 같았던 박 회장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이다. 내 놈이었구나. 내 아버지를 죽이고 천무각을 배신한 자가. 진천명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직의 명운과 아버지의 복수를 건 최후의 결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신념과 배신이 맞부딪히는 숙명의 싸움이었다. 오랜 사투 끝에 진천명은 마침내 배신자를 쓰러뜨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프로젝트 아크의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더 이상 특정 조직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프로젝트 아크의 공개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에너지 혁명을 가져왔고 환경 문제를 해결했으며 질병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판턴과 같은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었고 세상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김태민은 교도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하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보 형이 사실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남은 삶은 영원한 후회와 고통 속에서 이어질 터였다. 이것이 바로 진천명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심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진천명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천무각의 새로운 존주로서 그리고 프로젝트 아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세상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오서연과 강유진이 함께했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판턴의 몰락과 프로젝트 아크 ARK. 이 전 세계 공개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역사의 뒤편에서 세계를 조종해왔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아크를 통해 제공되는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과 첨단 의료 기술은 기아와 질병 환경 파괴와 같은 인류의 오랜 숙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천명 첸티엔밍 과거 박하준이자 김신우였던 그는 이제 천무각 티엔우거의 새로운 존주로서 그리고 프로젝트 아크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서 전 세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천무각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공익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프로젝트 아크의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김태민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보 형이 사실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후회하며 곱씹어야 할 터였다. 그의 아버지 김주성 회장 역시 TK그룹의 경영권을 내려놓고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채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거대 재벌가의 몰락은 오만과 탐욕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진천명과 오서연 그리고 강유진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오서연은 진천명의 모든 과거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과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반자이자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유진에게 진천명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녀의 어설펐던 복수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슬퍼하지 않았고 새로운 아빠와 엄마와 함께 밝고 긍정적인 소녀로 성장해 나갔다. 진천명과 오서연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거행되었다. 그들의 곁에는 천무각의 동지들과 프로젝트 아크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몇 년 후, 진천명은 여전히 천무각의 존주로서 그리고 아크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끌었고 그의 이름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과의 시간이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유진이와 함께 평범한 아빠들처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박물관을 찾았다. 오서연 역시 YS그룹 만약 그녀의 친정그룹이 건재하다면 혹은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아크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천명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고 자신감 넘치고 주체적인 여성 리더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진천명과 오서연 그리고 몰라보게 성장한 강유진은 그들이 처음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던 강원도의 작은 폐광촌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자연 휴양림으로 변해 있었고 과거의 어둡고 스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 사람은 예전에 함께 머물렀던 낡은 초가집을 개조하여 만든 작은 기념관 앞에서 잠시 상념에 잠겼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네요. 오서연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천명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지.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당신과 유진이었소. 유진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복수 계획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으며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한 것이다. 진천명은 문득 자신의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박하준으로서의 삶과 김신우로서의 삶, 그리고 진천명으로서의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결코 과거를 잊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했다.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전설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